닥치요, 닥치. 아, 그래요? 딸은 무조건 사야? 진심이라고 그거. 험한 가다 팍 쓴다든가. 급정거에 바닥 헤딩까지 손을 흔들어야 타는 바로 그 버스에 타고 온 현장 카메라 배준석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 기자. 이 실제로 타보니까 운전이 한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저희 취재진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됐던 전주랑 천안 두 군데를 가봤는데요. 네.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민원 게시글 같은 걸 살펴봤을 때 롤러코스터 같다, 아니면은 뭐 일부러 넘어지라고 운전을 하시는 것 같다, 어머. 이런 어마무시한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떨까 현장에 가서 봤는데 급정거 때문에 버스 안 승객들이 쓰러지고 다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넘어지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뒤로 나동그라지듯이. 아침 출근길에 네. 그 만원 버스에 한번 탑승을 해봤는데 급정거 때문에 버스 안 승객들이 다 같이 쓰러지고 어. 또 한 할머니는 되게 다치셔가지고 뒤로 나동그라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머리 치은 거 아닌가 걱정이 되던데. 네, 주변 현장에서. 분들도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걱정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그대로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서도 깜짝 놀라서 기사님한테 아니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라면서 막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항의를 하시는 시민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앞에가 그냥 확 서버리네요 그냥. 어떻게 괜찮으세요? 짧은 기간 취재를 했는데도 저런 상황이 포착이 된다는 거는 평상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까, 그런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넘어지고 또 과속도 했다면서. 아, 그렇죠. 네, 이제 과속도 이제 막차 시간이 다가오면은 외곽 지역에서 좀 규정속 시속 50km라면은 네. 뭐 70km를 넘겨서까지 과속을 하시는 경우도 봤고요. 차가 부서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과속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빨리 그 버스 종점에 도착하면 빨리 퇴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건가요? 기사님들 말씀으로는 어쨌든 조금 일찍 도착하면 조금이라도 더 쉬고 일찍 뭐 준비해서 퇴근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과속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막차는 특히.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특히 과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과속하는 걸 찍어서 신고를 하면은 그 기사분이 과태료를 내게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승객들이 그런 과속이나 뭐 무정차나 이런 민원 사항을 국민신문고 같은 곳을 통해서 그 문제의 버스 노선 번호, 그리고 차량 번호, 그리고 탑승 시각, 이런 거를 기재해서 민원을 내시면은 이제 버스 업체나 지자체에서 그 블랙박스라든가 아니면 버스 운행 기록을 살펴보고 네. 그에 따라서 합당한 행정 처분이 나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사님한테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아니면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네. 저희가 뭐 기사님들 말씀도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천안이 인구가 최근에 급증했는데 이에 따라서 교통량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에 비해서 이제 버스 노선 체계나 아니면 뭐 버스 정장 위치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교통 체계가 이런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얘기를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버스 전용 차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시는 게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버스 중앙차로, 전용차로가 있으니까 승객들이 타고 내리기가 좀 편하고 교통 흐름도 이제 꼬이지가 않는데 천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쉽지가 않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어땠나요? 기사님들 말씀이 좀 일리가 있어 보였나요? 타당한 면이 있더라고요. 일리는 있어 보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버스를 탔던 천안 터미널 부근이나 아니면 천안역 앞이라던가 버스가 많이 모이고 승객들이 많은 지역을 가보니까 버스와 일반 승용차, 뭐 자가용들이 막 뒤섞여서 교통 흐름이 완전 꼬여버리더라고요. 어렵긴 어려운가 보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타는 승객들 입장에서도 정신이 없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승객을 태우고 다시 도로로 합류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데 그런데 이제 도로 상황이나 체계가 너무 안 좋고 양보를 안 해주니까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좀 저는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손을 이렇게 흔들어야 버스를 세워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보통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면은 버스가 당연히 들러서
섰다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잖아요. 근데 천안은 좀 다르더라고요. 본인이 타고 싶은 버스가 있으면은 손을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서 자기 주장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기사 아저씨랑 눈을 마주쳐야 되는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이 버스를 꼭 타고 싶다. 네.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택시 잡듯이 의사표시를 해줘야지 비로소 이제 버스가 멈춰서 문을 열어준다. 젊은 애들은 지금은 핸드폰 의사 표시를 해줘야 정상이지. 그 빈집에 문을 열어줘야 집 들어갈 거 아니야. 손님이 오면 문 안 열어주면 들어가요? 그럼 그냥 가야지. 만약에 손을 안 흔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실제로 한번 그거를 검증을 해보려고 손을 안 흔들고 버스 정류장 앞에 나가서 서 있어 봤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버스 2대가 연속으로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아, 앞에까지 와서 그냥 가버려요? 네. 뭐 어떤 버스는 그냥 1차선으로 달려서 그냥 아예 오지도 망설임도 않아요? 없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이 자식아, 뭘 시내버스가 택시야 택시. 타지 없더라. 손 흔드는 건 택시뿐이 없지. 뭐야? 그래서 노선별 스톱 버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사실 이거 처음 봤어요. 뭔가요, 정확히? 네, 이게 거의 뭐 천안에만 있는 정말 독특한 시스템인 것 네.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들이 무정차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시민 불편이 커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대책이 나온 거죠. 그 기사들한테 친절 서비스 교육을 한다거나 그렇죠. 교육을 이런 하고. 방향을 좀 네. 고민을 해볼 텐데 또 이게 아니라 되려 세금을 들여서 버스 정류장에다가 이제 버스를 멈춰 세우는 장치를 아예 설치를 해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손 흔드는 대신 이 버튼을 눌러라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고 싶은 버스의 버튼을 누르면은 네. 그 정류장 위쪽에 몇 번 버스 스톱 이렇게 문구가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깜빡깜빡. 네, 네. 이게 손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이게 좀 부족하고 아, 소통이 안 되니까 네. 세금을 들여서 그런 장치까지 만드는 지경에 이른 거죠. 실제로 타봤을 때 과속도 있었고 운전할 때 통화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맞습니다. 운전할 때 네. 저희가 할 때부터 내릴 때까지 시종일관 통화를 하시는 기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운전 중에 통화를 하는 게 도로교통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네, 위반이죠. 네, 물론 뭐 블루투스 장비나 뭐 이런 거를 쓰면 또 예외가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버스라는 거는 승객들이 많이 탄 이제 대중교통이니까 운수 종사자들한테 운행 중에는 이제 통화를 하지 말라고 업체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건 완전히 안전이랑 직결된 문제라 가지고요.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 되게 불안하시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그렇죠. 이게 통화를 하시는 기사님을 지켜보고 있는 승객 입장에서는 두 분이 운전에 집중을 하고 있으실까? 뭔가 자꾸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현장 카메라 나갔지만 10시간 만에 막 30만회, 50만회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데 댓글이 다 그렇더라고요. 시민분들이 다 너무 착하다. 시민분들이 저걸 어떻게 찍어서 신고를 안 하지? 이런 반응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보기에는 되게 생소하고 저런 뭔가 대중교통 문화가 있나? 이렇게 충격을 받으시는 반응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다른 대도시들은 교통 상황이 더 안 좋음에도 뭐 친절하게 이제 하시는 기사님들이 많은 지역도 있으니까 뭔가 그렇게 비교를 뭐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강하게 운전을 하신다? 그냥 좀 험하게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휘청할 정도로 막 난폭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도가 좀 많이 된 편이잖아요. 온라인에도 화제가 되고 시장도 직접 지적을 하기도 했고 그 이후로 좀 달라진 점은 없나요? 네, 저희가 지자체에 이 문제가 워낙 크고 시민 불편이 크다 보니까 대책이 있는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친절 수당 제도가 있더라고요. 아, 수당. 이게 어쨌든 친절한 기사님들에게 네.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서비스의 질도 끌어올리고 네. 기사의 처우도 이제 끌어올리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친절 수당 제도가 있다 보니까 기사분들한테 동기부여도 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업체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뭐 안전운전 캠페인이나 승객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친절 서비스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새로운 시스템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AI 안전운전 시스템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들어서는 뭔가 싶으시잖아요. 근데 들어봤을 때 이제 AI 카메라가 운행 중인 기사님과 그리고 차량 전방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급정거는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과속은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무정차는 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AI 시스템이 다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오, 네. 기록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사님들도 그 AI 시스템을 좀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조심히 안전운전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좋아졌다는 반응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나본 시민들 중에서는 네. 비단 한두 해 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뭐 10년 전에는 정말 상황이 심각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좋아졌다. 뭐 이제 어르신들을 기다려주고 뭐 배려해주시는 기사님들도 있고 뭐 인사를 하면 친절하게 받아주시는 기사님들도 있고 많이 좋아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저희가 만난 기사님들 중에서 준법 운행을 준수하려고 본인이 먼저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배준석 기자가 직접 가서 현장 취재를 하고 또 이번에 화제가 많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더 친절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채널A 현장 카메라 카카오톡으로 채널A 제보 검색하시고 현장 카메라 제보합니다. 남겨주시면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